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데다가 눈길을 끄는 분양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이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든 부동산 투자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공적인 투자 방법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편하신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2022년 마지막 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 올 한 해는 정말로 큰 격변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서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뚝 끊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는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자금 경색으로 채권 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정권에서 이 규제에 대한 분위기를 오히려 완화 내지는 부양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부동산 시장 역시 굉장히 큰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일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에 대한 변화일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저와 의논을 해보시면서 내년의 갈피, 내년의 방향을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누구보다 발빠른 이 투자책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조언 또 함께 하신다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유료 문자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요, 지금 연신내역 근방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연신내역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나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왼쪽에 있어요. 아,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인근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여기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2018년 12월 14일 날 저희가 여기 이사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아, 보유를 하고 신축이고요. 계셨군요. 네. 혹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이거 한 채신가요? 이제 내년 7월에 입주할 게 하나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자,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갈지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랑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네. 북한산 힐스테이트 왼쪽이라고 하셨으면 이쪽 연신내역 가는 방향 쪽에 어딘가 하나 있다는 얘긴데 네네네.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제가 표시한 그 권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자, 요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다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시청자님은 뭘 기대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팔고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그대로 놓고 입주를 해도 되나 싶어서요. 입주라고 하시면 지금 다른 물건이 뭐 분양권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 봐요? 네네.
어떤 분양권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저기 중산 쪽에 지금 내년에 입주할 거거든요. 조합원 저희가 입주권을 가지고 조합원 계신가요? 입주예요. 조합원 네. 입주권. 네. 그럼 시청자님 이거 지금 매수하신 요 물건도 네. 혹시 대체주택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음. 거기서 네. 전세 사느니 하나 사갖고 살자 알고 들어왔는데요. 조합원 대체주택으로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 이 다세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거는 아마도 뭐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하실 거예요. 네, 여기가 뭐 맞으시죠? 공공 재개발이 된다고. 공공 재개발. 네, 전번에 막 네. 했었더니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 동의서 걷고 하는 것도 없나요? 네, 그런 거 없이 음. 전번에 이제 처음에 동의서 같은 거 다 해갖고 뭐 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지금은 조용해졌고 지금 뭐 네. 후보지 선정되고 한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재개발 관련된 최근에 이제 저는 그냥 조합 사업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사업 종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공공재개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신내 역세권이니까 뭐 쉬프트 같은 조금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한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 형태 혹은 뭐 도심 복합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만한 구역 안에다가 이런 작은 물건 가지신 분들이 뭉치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자 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 누구시죠?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이런 조합 사업들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래서 예. 뭘 해줬냐면 사업성을 좋게 해주고 또 동의율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동의율 요건도 많이 낮춰주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못 갔었던 사업들이 잘 갈 수 있게 도움은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혹시 시청자님 용도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보통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예. 2종, 3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용도 지역이. 아마도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다세대는 2종일 거란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2종에다가 아파트 짓기 되게 까다로웠어요. 예. 층수도 뭐 기껏 해봤자 10층에서 많아봤자 15층 요거밖에 네. 못 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모양새들을 보니까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혹은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가면요. 최고 25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해줘요. 네. 또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가 뭐 3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3종일 수도 있어요. 역세권이기 네. 때문에. 근데 네. 아무튼 지금 이미 아파트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옛날에는 아무리 높게 지어봤자 35층까지밖에 못 지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최고 50층까지 허락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있다는 점은 재개발 추진할 때 상당한 장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만약에 뭐 분양한다고 치면 서울에서도 막 미분양이 나버려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값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재개발하자고 막 으쌰으쌰하기에는 힘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얼어버렸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쪽 일대에서 물건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많이 노후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아마도 시청자님 살고 계신 그 집 주변에도 네. 그냥 본인께서 연세 드신 분께서 거주하시면서 짜잘하게 그냥 월세 임대 주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버리면 동의율이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이 뭐냐?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뭐냐면 대체주택으로 취득을 하신 물건이란 말이에요. 네. 일정 기간 내에 매도를 해야 돼요. 세금에 네.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세금 혜택 안 받으면서 그냥
오래 걸리더라도 묻어둘 거냐? 네. 아니면 세금 안 내고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빠져나올 거냐? 뭐가 맞을 근데 것 이게 같아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될 확률이 높아버려요. 아, 이해되셨나요? 이런 네.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아, 개발을 통해서 출구 전략이 되던가 아니면 임대료가 많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출구를 하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 기간 넘겨버리더라도 남은 게 없으니까 세금 낼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더 끌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만약에 지금 팔고 싶으면요. 아주 헐값에 팔아야 돼요. 아, 그러면 더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자님 무주택이신 자녀분 계시면 네. 무주택이신 자녀분하고 이렇게 이제 명의를 조금 분산시키는 방법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걸 해도 되지. 전번에 그 6.29에 걸려갖고요. 네, 작년에, 올해인가? 6.29 네. 대책 작년에. 거기에 걸려서 이거 팔지도 어찌지도 누가 뭐 사도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 해도. 그래가 뭐랄까. 팔리지도 않지만 아예 팔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답답해요. 시청자님께서 세무적으로 네. 한번 상담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상태에서 세무까지 다 상담드리긴 좀 어려우니까요. 네. 어찌됐든지 저는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 가지고 가는 게 더 낫.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 보유하면서 내가 위험이 발생하려면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위험해요. 아. 근데 여기 비용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네. 비용 나올 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니까 일단은 장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한번 네.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도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광명시에 있는 그 영풍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철산 8구 단지 그 헤리티지라고 이번에 저거 분양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옮겨 타면은 괜찮을까 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명 영풍 아파트에서 철산 헤리티지. 예. 자,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4년 됐어요. 4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철산 쪽이랑 그럼 지금 가격대나 이런 건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가격은 거의 뭐 조금 차이 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영풍 아파트가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가는데 네, 지금 헤리티지가 25평 분양가가 지금 7억 조금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시군요. 자, 네, 이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 잘 반갑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풍이 이게 재건축 진행하고 있나요? 이제 하려고 얘기는 나왔어요. 얘기는 나왔어요. 예, 여기가 용적률은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0%? 그걸 샀거든요. 100% 미완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님 아마 20평대 가지고 계시면 지분도 상당히 넓을 거란 말이에요. 25평인데 33평 정도 나와요. 25평짜리인데 지분이 33평이란 얘기죠. 예, 예.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이 정도 지분 나오는 아파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재건축으로 예. 봤을 때의 사업성은 꽤나 괜찮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구릉지가 좀 높죠? 올라가는 예, 길이. 예. 돌산 그렇죠. 그런 적이.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예, 예. 얹혀져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다 정비 계획이 한번 위반되면 층수라던가 이런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허락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광명시에서 예. 어디까지 허가를 해줄까는. 예, 예. 그래도 지금 용적률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재건축으로서의 사업성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분가가 한 6, 7억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한 2천만 원대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분가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분가도 아주 비싸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도 가격적인 방어력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분이 원체 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지금 광명철산 일대 지분가보다는 조금 저렴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재건축 가능한 예. 아파트치고는. 그래서 예. 가격적인 방어력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주하신다는 데가 이쪽에 있는 신축 아직 분양 안 했죠? 분양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 아마 그 예. 특공 분양 신청 받나 봐요. 아, 이번에 분양을 하는구나. 예, 예. 여기에 시청자님께서는 그럼 분양 신청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청약을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넣으시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2순위로. 1순위에 이순위로? 만약 안 되면 2순위라도 넣을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넣을 때는요, 청약을 넣을 때는 예. 가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팔아서 무조건 이걸 좋은 건 아니죠. 팔아서 예, 팔아서 거의 뭐 음. 비슷비슷해 조금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청약을 넣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예, 요새 분양이 막 미분양도 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왜 미분양이 나겠어요? 뭐 워낙 떨어지니까 뭐.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값보다 별로 안 싸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계약금 내죠. 중간에 중도금 대출 받아서 그 이자 납부해야 되죠. 나중에 또 금융이자라던가 이것저것 뭐 확장 비용 감안하면 별로 주변 아파트보다 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때는 이제부터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조금 예. 비싼 아파트들 있죠.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 그 철산역에서는 옆에 여기 7단지에 아파트 분양한 게 지금 장세가 되게 비싸거든요, 아직도. 아니 그거 말고 이미 네. 지어진 아파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지어진 거요? 저 밑에 보면 철산 레미안자이랑 하늘채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들 있죠. 예, 예. 그 아파트들이 이쪽 일대에선 그래도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잖아요. 예, 예. 그럼 시청자님 넣으시려는 청약 평형대가 몇 평대예요? 25평이요. 25평. 예. 여기도 이제 25평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레미안자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게 7억 6,500이에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보고 오신 그 청약 분양가 얼마예요? 7억 초반에서 중반대예요. 7억 초중반. 별 차이가 네. 안 나네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그쵸? 이거는 네. 저기 역에 가깝고 네. 학교도 지금 신가다 학교로 짓는다 그러고 네. 뭐 지역 난방도 들어온다 그러고 뭐 아, 수영장도 좋아요. 그래요. 있고.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 다 감안해서 예. 여기가 7억 5천 갈 때 거기는 8억 5천 간다고 감안을 할게요. 1억 더 비싸질 거라고. 예. 그러면 매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흔집에 사니까 아니 비슷한 그런 점들 돈- 말고 헌집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청약에 대한 분양가가 매력이 있냐 없냐를 제가 따지는 거예요. 넣을 만큼의 매력이 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매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 자체가 7억 초중반대 간다는 얘기는 예. 취등록세에다가 이것저것 비용 다 감안하면 한 7억 중반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여기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25평대가 8억에 채 못 미치는데 조금 더 높아서 8억 한 5천 간다고 치더라도 그 3, 4년 기다리는 기간 대비한 수익률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격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판단은 드는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제 낡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거주하시기 좀 불편해지셨다는 얘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좀 흠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예,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사 개념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가격 네. 보지 말고 그냥 청약 넣으셔라.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이제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무조건 팔고 넣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 아니, 편리성을 봐서 가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사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예. 투자가 아니라. 예.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죠.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청자님 살고 계신 아파트 팔려고 내놓으면 잘 팔릴까요? 글쎄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의 입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전국에서. 근데 예, 예. 그 입주율이 떨어지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안 팔려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청자님께서 팔려고 내놓으면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면 동네 중개업소에다가 물건을 먼저 내놔 보세요. 내놔 보고 매도가 된다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청약 넣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정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주 목적이시라면 이주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이시라면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요.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들 네.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도 지금 1가구 2주택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아, 요즘 좀 먼저도 나중에 산 거, 수수세를 1%만 내고 저기 하는데,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네, 네. 네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그, 부득이하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사고 보니까 취득세를 지금 8%를 내게 생겼어요. 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취득세를 한 5천 정도를 내고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먼저 집이 지금 많이 가격도 떨어진 데다가 좀 부동산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싸게라도 그냥 금매를 해도 파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상담하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목소리에서 굉장히 지금 근심이 많이 들리시는데 예, 2주택이시고 지금 취득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황도 좀 네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상황을 좀 자세하게 제가 더 들어볼게요.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떤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중앙 힐스테이트 25평하고요. 저기 중앙이면 안산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요. 그거를 18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예, 이번 1월 달에 또 대우 프루지오 3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안산인가요? 네, 같은 고잔동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거네요, 길 건너에. 네네네. 잠깐만요. 그러면- 18년도에 네. 힐스테이트 구매하셨고 네네. 올해 몇 월 달에 구매하셨다고요? 또 하나를? 1월 20일 날 등기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저기 푸르지오 네. 3차 구매하셨고 네. 명의는요? 명의는 이제 힐스테이트는 제 명이고요. 네, 이번에 대우 3차는 이제 아빠 명의로 했어요. 배우자 명의시고 네. 또 종부세 때문에 이제 네.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년 안에 팔는 거였는데 2년으로 바뀌어서 내년 네. 1월 안에 팔아야 네. 취득세가 중과가 아니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셔서 네. 내후년이 되겠네요. 2024년. 네네. 2024년 1월 안에 정리를 하셔야 요 네. 새롭게 매입하신 물건에 대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리고요. 고민은? 그래서 이제 그 먼저 힐스테이트를 팔려고 하는데 네. 지금 거래도 없는 데다가 네. 거의 한 1억 7, 8천 이상 가격이 하락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5억 뭐 중반 정도인데 이렇게 하락한 가격으로 그냥 팔아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취득한 거 취득세 그냥 한 5천만 원 내고 네. 두 개를 그냥 갖고 가야 될지 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하겠어서요. 어떤 게 더 큰지 가격적으로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취득세 글쎄요. 8% 부과받으면 5천만 원 정도 내셔야 된다고요? 네네. 6억 3천에 매입했어요. 6억 3천에 매입하셨고 근데 지금 힐스테이트가 한 1억 5천 빠졌다고요, 금액이. 예. 그래서 한 5억 네. 5천 6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만약에 시청자님 네. 지금부터 더 오랫동안 그냥 끌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네. 저는 앞으로 최소 6, 7년, 7, 8년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봐요. 아,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의 특징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안산 지역이요. 서울에서 그래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의 마지노선에 가깝잖아요. 네. 가장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먼 데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네네네. 그나마 다행히 안산 내부적으로도 일자리가 꽤나 있는 편이긴 때문에 네. 여기가 도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교통에 네네. 대한 호재까지 발생을 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격이 언제 가장 많이 올랐냐면 코로나 터지고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예, 예. 맞아요. 원래 서울이나 서울에 가장 붙어 있는 뭐 분당이라던가 아니면 광명이라던가 이런 아주 연접해 있는 동네들 있잖아요. 네. 이기 신도시들이라던가 그런 데들은요. 2015, 16년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가장 급격하게 17, 18년도에 올랐었고 네. 코로나 이후에도 물론 급격하게 오르긴 했죠. 근데 네. 안산보다는 반응이 훨씬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그러면 그 다음 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가격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천년만년 빠지기만 할까요? 그걸 그렇진 알 수가 않을 거란 없어요. 말이에요. 가격이 20년 지금보다 네.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몇 예, 천이나 더 빠질 혹은 뭐 수 1억 있어요.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6억, 7억 하던 게 1억, 2억까지 빠지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겠죠. 네. 쭉 바닥 다지면서 이렇게 밑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역시도 남들 서울이나 서울 붙어 있는 지역보다 더 늦게 반응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부터 앞으로 한 6년, 7년, 8년 더 보유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때 취등록세는 더 낸다 생각하고 끌고 가야 돼요. 아.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네. 지금 금액대에서라도 정리가 된다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때만 해도 부동산법 바뀌기 전에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해서 그냥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신안산선도 그렇고 GTX가 들어오네 어쩌네 하는 말이 있으면서 한 2억까지도 갑자기 확 오른 거예요. 2, 3년 새에. 예, 그랬다 지금 이제 그게 다 불발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거품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년도 시세로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맞다나 그거를 계속 몇 년 더 갖고 간다 해서 네, 그 올랐던 만큼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지금 좀 없어진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냥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라도 그냥 팔을 하는 쪽으로 할까.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거래가 별로 말씀드리면요. 없어요. 시청자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상황이 똑같아요. 네. 안산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신안산선 GTX여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코로나 때 돈 풀었던 거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아, 코로나에 올랐던 거는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모든 지역이. 아, 예,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네.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맞아요. 빠져버렸어. 예, 근데 예. 그 전까지 올라온 거를 어디까지 반납할 거냐 앞으로. 예, 요게 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만큼의 경착륙이 또 이렇게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아, 왜냐하면 금리도 더 이상 급하게 많이 내년에는 올리긴 어려울 거고 예. 물가도 좀 잦아들 거고 그러면서 규제도 많이 완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버티기 장을 몇 년 동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자신 큰 있느냐 의미가 없을 것 시청자님께.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요 가격에 사람들이 받아주냐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그래서- 시세는 막 6억 중반이 뭐 7억까지 내놨는데 실거래는 지금 뭐 5억 중반밖에 맞아요.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솔직히 그렇게 팔긴 조금 아까운 마음에 지금 결정을 못한 건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네, 여기서 더 빠지면 나는 본전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아까워서 팔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버티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건 왜 그러냐면 네, 요 기간에다가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사신 분들이 못 버티고 빨리 물건을 내놔가지고 그래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요 18년, 19년도 요때쯤에 사신 분들은 사실 아직까진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3억 8,700인가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5억 중반에 팔아도 뭐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이제 많이 올랐다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아까운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이 아깝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중간에 매도하라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주택자분들. 근데 그때 그 했어야 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또 망설였죠. 그럼요. 근데 이게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면 가격이 네. 왜 빠지냐면요. 맞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빠져요. 가격이. 음. 절대로 거래만이 되면서 가격 하락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아예 그냥 마음 내려놓고 네. 취등록세 낸다 생각하고 안산의 미래를 보고 한 7년, 8년 더 버틸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내가 그래도 손해는 안 봤으니까 5억대라도 할 정리를 거냐? 할 거냐? 아, 이건 시청자님의 판단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네. 그 자녀한테 매매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건 어떨까? 자녀분이 무주택자신가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냥 전세 끼고 하는 걸로 하면 그 전세 자금은 딸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집 하나 있는 거에 전세금 받은 돈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걸로 전세 끼고 엄마 집을 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따님이신가요? 예, 딸이요. 따님이 원하실까요? 그거를? 그냥 뭐 반대는 안 해요. 그냥 주면 받겠다. 예, 그냥 그 딸 명의로 해서 먼저 있는 아파트는 이제 오래된 거예요. 예. 그것도 고잔동인데 이 따님께서 재개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아니 그것도 새 준 상태인데 새로 주셨어요? 그건 제가 봐야 기다리긴 또 너무 막 길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팔 생각으로 요거를 딸 앞으로 그냥 매매로 넘길까. 그럼 결국에는 걔도 팔아야 예, 팔린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안 팔리면 그래서 그것도 이게- 말짱 꽝이에요. 이게 물리고 물려서 예. 제가 지금 이거 프로지오를 산 이유가 네. 그 같은 프로지오에 37평을 살다가 그것도 비과세 기간 맞추느라고 어쩔 수 없이 팔고 이걸 사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냥 어머니 떼에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주세요. 아 그래요? 아마 그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근데 하긴 딸 앞으로 넘겨서 딸도 좋은 점도 맞아요. 없고 이제 그냥 그래서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어머니의 고민을 떠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증여 문제도 또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이게 내놔서 팔리면 그냥 5억 중반에 그냥 파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예. 왜냐면은 그냥 생으로 취득세 5천만 원 내기는 좀 더 그러니까 집값 그래요. 떨어지는 근데 데다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 취등록세 완화는 해줬지만 그건 시청자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매수를 하신 네, 분이기 예.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이 그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나중에 그래서- 양도세 낼 때 뭐 취등록세 낸 거는 그 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예, 그렇게라도 예. 위안을 좀 삼아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듣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한번 상담을 그럼 부탁드렸어요. 따님하고도 얘기 말씀 나눠 보시고요. 그리고 네네. 또 결론 안 나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는데요. 하지만 좀 매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8226번님 보내주신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방배 5구역과 13구역 82제곱미터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방배 5구역이냐 또는 13구역이냐 요걸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어떤 곳인지 부탁드릴게요. 예, 방배동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들이죠. 상당히 입지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 장 상승 초입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졌었던 구역들입니다. 물론 이제 방배동에 있는 이런 단독 재건축 구역들 중에서 해지된 구역도 있고요. 또 해지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들 중에서 입지적으로나 그 구역의 면적으로나 굉장히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끝까지 간 상태에서 아파트를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지분가들 대비해서는 그 프리미엄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격 조사를 해봤을 때는 1억 한 초중반대 정도 다세대 지분가가 평당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프리미엄이 한 2.5배 정도 가까이 붙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이런 형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형태의 물건들을 매입을 할 때는 초기 투자 금액이라는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그 속에 이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 평가 금액이죠. 권리가액에다가 이 전 조합원에게 주고 들어가는 프리미엄까지 함께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추가적인 이런 비용 납부까지도 다 완료를 해야지만 내 전체 비용이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전체 비용을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의 비슷한 평형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억 한 3, 4천대 정도 지분 10평을 샀다. 13억, 14억을 들였다. 그런데 평가 금액이 한 뭐 평당 한 4천대 정도 나와서 평가 금액이 한 4억대 정도 나왔다. 그럼 나는 프리미엄을 한 9억 주고 들어간 거고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6, 7억 정도 추가 분담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들여야 되는 20억 넘는 금액과 주변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의 지금 현재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빠질 때 뭐가 조정이 되냐면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꽤나 많이 빠진 물건이 하나, 두 개씩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또 노량진 뉴타운, 또 흑성 뉴타운, 한남 뉴타운 이런 유명 뉴타운들도 작년, 재작년에 형성됐었던 프리미엄보다 한 20, 30% 정도는 프리미엄이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현명할 거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라. 왜? 아직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 역시도 금리 인상의 기조는 상반기까지 최소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악재들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또 그때가 됐을 때 주변 신축 아파트의 금액대가 내가 원하는 금액대 정도 수준에서 멈춘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 모양새를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조금 가격이 조정됐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그런 구역들, 방배 5구역이라던가 혹은 뭐 13구역이라던가 14구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가격적인 흐름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 안 좋아지고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관심 꺼버리는 거는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가 정말 투자의 적기이고 저는 내년, 내후년을 부동산 투자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마지막으로 올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참 인상 깊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발빠르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안전하게 진단해 드렸고요. 자,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부동산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한 해 마무리가 다가온 만큼 정부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라던가 내년의 경제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정책 방향과 그리고 최근에 완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봤을 때 올해 경기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아주 급격한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요. 등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지금 굉장히 큰 침체를 겪고 있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요. 또 취약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 기업의 형태로 빚도 못 갚는 형태의 기업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내년에 상당히 많이 큰 이 시장의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를 상당히 많이 제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이 내수 그리고 소비에 대한 굉장히 큰 폭의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오히려 이 물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진정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인 것 같고요. 또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봤을 때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변동성이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금융시장 중에서도 이 채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채권 시장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가장 위협을 받는 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된 금융들의 이 충격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주 약하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동성이라던가 경기 위축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최근에 안정은 됐더라도 내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장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 리스크로 다시 한번 번질 가능성도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래 위축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서울 이 큰 땅덩이에서 수십만 채나 되는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200건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크게 침체를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지 이사를 갈 수 있는 분들, 또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가셔야만 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 거래 위축으로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쪽으로 계속 정책이 기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민생이라던가 구조적 여건을 봤을 때 물가는 내년에 오름세가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의 물가를 보기 때문에 한번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오름세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름세가 둔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뭐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냥 조금은 덜 오른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2.5% 정도를 달성을 했지만 내년에는 1.6%, 무려 0.9% 정도, 거의 1%에 가까운 수치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자 증감이라던가 소비자 물가, 경상 수지 같은 분야들도 봤을 때는 올해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모든 분야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내년에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되냐면 현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상반기만큼은 보낼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또 본인께서 하고 계시는 현업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가 내년에는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최근 들어서 세제 변화가 참 많았는데요. 이 세제 변화는 제가 올 초부터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면 당연스럽게 거래 정상화라던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만만한 측면이 이 세제 제도란 말이죠. 나머지 뭐 대출이라던가 이런 영역을 열어줬다가는 지금 쌓여져 있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 부채 분야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건들지 않는 이 세제를 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뭘 건드렸느냐 한번 봤을 때 가장 우리의 투자를 막았었던 큰 요인, 취등록세 중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2주택으로 신규 주택 매입 시에 8%, 3주택 이상자는 무려 12%의 취등록세를 냈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큰 폭으로 조정이 되면서 2주택자가 8%가 아니라 기존의 1주택 매입과 동일한 1에서 3%대 정도의 취등록세를 내고 3주택자는 절반, 12%에서 6%로 또 법인이라던가 4주택 이상자도 그것의 절반으로 6%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적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12%에 비하면 정말로 천사 같은 제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신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내용이다. 또 종부세 같은 부분도 기본 공제 금액을 많이 상향을 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상향해 줬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포인트다. 여태까지는 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무주택자에 대해서 집 사라. 무주택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계속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줬지만 성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거래 정상화만 시켜준다면 집을 사는데 부담이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 부양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제 완화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내년이 되면 부양책의 형태로까지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GDP의 거의 20-3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투자 분야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지만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총력을 기울여서 부양책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또 기본세율 인하 역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 기본세율을 상당히 큰 폭으로 인하를 해줬었고요. 또 세부담 상한 조정이라던가 주택수 제외 과세 특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도 제가 이미 많이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될 거다. 매물 유도 효과가 너무나 잘 나타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1년 더 연장이 되어서 2024년까지 양도세는 중과가 배제가 되게 됩니다. 또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 역시 기존의 1년 미만은 70%다 뺏어갔죠. 근데 한 절반 정도 수준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지금 살려주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신규 주택 취득을 했을 때 취득록세 역시도 감면,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이죠. 60제곱미터는 면제에다가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앴을 때 없어졌다가 이제서야 다시 생기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을 때는 이 정책에 대한 계속되는 지속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작년 그리고 올 초에 계속 강조했었던 현금 보유 많이 해놓으셔라.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제 변화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현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세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자면 내년 역시 전반적인 대외 여건은 계속되는 긴축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 상반기 동안이라도요. 그리고 또 하반기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 형태에서 실업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보는 기간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 내지는 거기다가 부양책까지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처럼 계속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과거 2012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는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또 주택 수가 몇 채더라도 관계없이 양도세 전면 비과세를 받겠다. 도장까지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부양책을 총력전을 펼치면서 계속 쓰게 될 시기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역들,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눈을 넓혀놔야 됩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물건 좀 싸졌다, 내 집값 떨어졌다, 여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계속 그 반경, 여러 가지 반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이 투자처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내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내년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본인 가지고 계신 물건의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과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있는 상담 세미나 자리에 사전 전화 예약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화 예약 많이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알찬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예약 신청 그리고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